20조 원을 주고 선택의 자유를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 법원이 그 거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반독점 판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처음 전원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할 때 어떤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던가요? 아마 대부분 구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는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계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력을 행사해 왔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맺어온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재협상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구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 플랫폼 경제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틱맨 경제학.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91%에 달합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봐도 88% 이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4% 안팎, 그 외 야후, 덕덕고 같은 검색 엔진은 모두 합쳐도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지배력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구글 검색의 기술적 우수성이 한 요인이겠지만 법원이 주목한 것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기본 설정의 힘입니다. 구글은 2021년 기준으로 애플에게만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아이폰과 맥,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에게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계약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 심지어 그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기본으로 설정된 검색 엔진을 굳이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글은 바로 이 심리적 관성을 활용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기본 설정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경쟁사가 발붙일 틈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기본 설정은 곧 시장 접근성을 의미하며 장기 계약으로 이 접근성을 독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 명령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명확합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태블릿,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서비스나 AI 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계약의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글은 여전히 애플이나 삼성에 돈을 지불하고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5년,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통해 경쟁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협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가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특정 팀이 모든 유망주와 10년짜리 독점 계약을 맺어 다른 팀이 영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팀들도 매년 그 선수를 영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년간 빙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장기 계약과 압도적인 자금력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덕덕고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 검색 엔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AI 검색 서비스들도 매년 기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검색 엔진뿐 아니라 AI 앱과 서비스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왜 법원은 아직 시장이 형성 단계에 AI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검색의 미래가 이미 AI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불과 2년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에 GPT사를 탑재한 코파일럿을 출시했고, 구글 역시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를 검색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퍼플렉시티 같은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AI 시장에서도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기본 AI 앱 자리를 선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바로 이 시나리오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검색 시장의 독점이 AI 시장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미나이를 기본 AI 어시스턴트로 탑재하는 계약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움직임에도 1년 계약 제한이라는 제동을 걸게 됩니다. 이번 미국의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의 한 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이유는 2023년 디지털 시장법, 영어로 DMA라고 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나 데이터 독점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의 접근법과 미국의 이번 판결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EU는 포괄적인 사전 규제 방식입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게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반면 미국은 개별 사건별 사후 규제 방식입니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재판을 통해 판단하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이번 구글 판결은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조건으로 구글 앱 선탑재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약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검색 계약 자체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판결이 향후 한국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글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사실 구글은 더 가혹한 조치를 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당초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분할 매각까지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1980년대 AT&T 분할,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에 시도되었던 분할 명령에 버금가는 극단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6년간 기본 설정 계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소비자들은 구글 검색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기본 설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의 품질이 경쟁사 대비 우수하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품질의 우수성과 별개로 장기 독점, 계약이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덕덕고 등 경쟁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열렸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애플은 다소 복잡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애플은 매년 구글로부터 150억 달러 이상을 받아왔는데 매년 재협상이 의무화되면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기본 검색이 내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면서 다른 검색 엔진이나 AI 서비스가 기본 설정 자리를 놓고 경쟁할 기회가 생깁니다.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손을 잡을 유인이 커집니다. 둘째,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보장될 때 기업은 혁신에 대한 압박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AI 검색, 프라이버시 보호 검색 등 새로운 시도들이 빛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덕덕고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검색 엔진이 기본 설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반독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경쟁이란 무엇인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입니다. 구글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법적 공방은 수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무제한적 확장과 시장 지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검색창 하나에도 이토록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내일의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 모두가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